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에 다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정작 근데 중요한 건 지수보다는 계좌 속 내 종목들이죠. 오늘 방송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신고가 줄줄이 찍은 종목들 안에서 대부분이 다 우리 이 시간 포착주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오늘 짚어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포착주들까지 5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틀째 찍었고요. 금리 인하 훈풍이 지속됐다는 평가, 또 세부적으로는 애플이 신제품 효과로 3% 급등했고 테슬라도 다시 2% 오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에 다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어제도 장중에 최고가 3,467선을 터치하고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850선대에서 어제는 863선까지 잘 올라와 줬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좋지만 여전히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 받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에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년 연속 대상이 유력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주통령. 주식계의 대통령, 이건 지난주에 시청자분이 정해주신 거예요.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통령님. 예. 이번 과찬이십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체크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일단 이제 이번 주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제 로봇주 불꽃 랠리가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로보티즈,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아이비전 웍스, 뭐 이런 PS 일렉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이 다 로봇주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로보티즈는 제가 연초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전일 것 같아요. 11월 아직도 날짜도 기억하는데 11월 21일 날이었나요? 로보티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연초에 바로 가장 첫 번째 이 주식 싹쓸이 포인트 종목이 로보티즈였죠. 그리고 지금 제닉스 로보틱스도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서 좀 시간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현대차, 뭐 포스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뭐 다양하게 지금 엮여 있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로봇손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또 가장 가까운 미래에 최고의 또 핵심 기술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 로봇손이 가장 지금 어렵다라고 지금 이제 호소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로보티즈도 굉장히 앞으로도 이슈가 될 것 같지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표사 같은 경우도 신주인권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해가지고 유상증자 자금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로보티즈는 이제 바닥권을 지나갔어요. 유상증자 납입 전까지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새롭게 로봇손이 또 오고 있습니다. 원유골딩스도 바닥 대비 제가 설명드리고 3,000원대에서 11,000원,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는 PS 일렉트로닉스가 오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로봇손을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납품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내 대형 IT 업체라고 하지만 스마트폰 업체 삼성전자 말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기술력을 일단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이 될까 이제 그게 이런 부분들의 관건인데 대신 이제 공장에 적용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AI 기능을 이용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로봇손이 투입이 되면 이거는 뭐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비전 웍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는데 AI 팩토리 기업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역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내에서도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검사 장비까지도 공급을 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이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할 수 있는 3D 검사 시스템을 올해 중으로 이제 양산 단계에 접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불꽃 랠리가 나오죠. 제가 6월 달이었나요? 7월 달이었나요? 이 삼성전자 이 자리에서
이 자사주 맵 이제 마무리권에 들어갑니다. 이제 바닥 안전 설명드렸죠. 이제 10월 2일 추석 전날 이제부터 해서 이제 자사주 맵이 끝나요. 10조 원이 딱 마무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질까요? 하락에 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개인들도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이제 좀 과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락 배팅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맵이 다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간밤에 어제 저녁이죠.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통과했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드디어 통과했다. 이제 HBM4가 남았다. 그런데 속도는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빠를 수가 있다. 10기가 bps가 아니고 SK하이닉스보다 1 높은 11기가 bps 쪽으로 기술력을 더 높였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또 나오는 만큼 아마 삼성전자 HBM4 관련 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FST, EUV 펠리클 얘기 나왔죠? 일단 대형 오지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이미 퀄 통과한 것 같고요. 가격 협상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인 이제 시설 투자를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TSMC 쪽에 퀄 확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자그마치 뭐 COWS 패키징 쪽에 이제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통과가 이뤄지면 일대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TSMC 재료가 굉장히 강력한데 자사주 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뭐 때문에 갔죠? 인텔 때문에 갔죠? TSMC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HB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수혜주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HBM4가 있으니까 역시 MD바이스가 결국엔 날아갔죠. 그러니까 재료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아마 내년도 투자자들은 내년도 이유를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기관 세력들은. 대규모 수백억, 12투자가 들어왔죠. 중장기는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 단기는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경고종목 지정 예고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는 2만 원대 언저리가 어느 정도 좀 경계권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킹 사태가 이거 SK에서 또 KT로 갈아타니 KT에서 또 갑자기 해킹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유심칩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LG가 좀 남았는데 그러면 LG는 왜 안 뚫렸을까 지금. 최근 들어는 좀 뚫리지는 않았다. 예전에 한번 뚫린 적이 있지만 ICTK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반도체 지문을 갖고 있다. 칩 만드는 기업. 그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LG 쪽에 칩을 공급하죠. 올해 이제 하반기 내년도 특히 내년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보안 칩을 지금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속 이제 내년도까지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삼성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 관련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얘기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더진 제가 설명드린 한 100% 상승했죠. 한국정보인증도 그랬었고 그런데 지금 헥토파이낸셜이 무상증자와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주포들이 이제 매집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 강세 전환이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헥토그룹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프라고 같이 하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3가지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볼 텐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소식 들려왔습니다. 정반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별명이 정반도였잖아요. 네. 이제 와서 완전히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유 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단 직감적으로 이번에 올해 하반기는 반도체다. 반도체가 중요하다.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못 갔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뭐가 주목받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배터리 쪽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부터 해서 AI 쪽부터 해서 이 스마트 그리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쪽이 이제 나중에 주목받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움직이지는 않지만 계속 주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또 나트륨 배터리 CATL사에서 양산 들어간다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간다. 이제까지 금리 인하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적은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저금리 기조 속에서. 예전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1년에서 한 2년 정도를 잡거든요. 그럼 이제 반도체, AI, 로봇 이쪽에 일단은 장을 이끌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자사주 맵이 끝나고 HBM4 얘기가 또 나올 거고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가 나올 거고 CXL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소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또 해당되는 기업이 있죠. 코리아 서키트. 그래서 이 기업도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AI 반도체 로봇은 앞으로 미래의 10년, 20년을 주도할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한 1990년도 이후에 2006년, 2008년 이때까지 결국에는 IT 반도체, 뭐 스마트폰도 새롭게 나오고 그런 기술들이 인터넷 이제까지 10년, 20년을 먹여 살린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AI 반도체 로봇이 우리의 10년, 20년을 먹여 살릴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꾸준하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역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AI 반도체 로봇 쪽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늘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이제 피지컬 AI 쪽 이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또 로봇손 피지컬 AI 로봇손 뭐가 있을까? 로봇주 핵심 3인방을 한번 분석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소연을 좀 하죠. 우리가 지금 로봇을 계속 이제 고도화시키고 개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처럼 좀 비슷한 로봇손 만들기가 어렵지? 이런 하소연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잘 만들어요. 지금 이제 상장되지 않은 또 위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사람 손하고 비슷한 로봇손을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려오고 그런데 로보티지가 있죠. 로보티지. 야, 로보티지. 정티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만큼 저는 여기서 했을까요? 2023년도 때도 차트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그때 시절에는 로봇이 화두가 아니었죠. 지금 여기에서 화두가 됐었죠. 2025년도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그때부터 해서 쫙 들어올렸죠. 저는 과연 그러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2025년도 1월 달, 12월 달 이때 주목을 했을까요? 미리 좀 봤던 거죠. 11월 달에 5개월 평 회복되면서 그 생각을 가졌던 거죠. 11월 달 이 제2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로보티즘 말고는 없겠다. 해외 쪽에 경진대회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던 기업이 딱 2개 있었다. 하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 하나는 로보티즈였거든요. 그런데 역시 LG전자가 이대주로 지분 투자한 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요.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 들어온 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터닝하고 쫙 랠리가 나왔죠. 지금 뭐죠? 뭐가 나와요? 아래 윗골이 대양선이 나옵니다. 이게 매수 급소 신호는 아니잖아요. 단기 상투 신호죠. 미리 이렇게 쫙쫙쫙 올라간 다음에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위에서 과열권에서 쫙 이렇게 뻗어버릴 때 있잖아요. 원래 마지막 볼 것이 화려하다는 얘기가 있죠. 좀 버블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사도 좀 자꾸 이제 매도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위치는 물론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뭐 더 갈 수도 있죠. 어떻게 버블이 형성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권이 지났다.
우리는 항상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는 이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도전해야 된다. 밀쭉 국면 정배열 대표이사 매수 들어올 때, 예. 그리고 사상 최대 거래량.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급소였죠. 예, 급소를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 과일권도 좀 찾아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대양선이 나오면 먼저 단기 고점 신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가면은 뭐 어쩔 수 없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원익홀딩스. 이 기업도 여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최대 주주가 매수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나고 나서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때 우리는 못 봤죠? 저는 봤잖아요. 저는 봤고요. 예.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량 거래에 시현되고 이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또 날아가요. 근데 원익홀딩스는 또 지금 여기서 과열권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대양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번쩍거려 올라갈 때 이제 여기서 올라오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이제는 여기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예, 일단 중요한 건 로봇인 것 같아요. 예. 로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로봇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을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이제 패턴이 전개됐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는 뭘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어벤져스도 좀 보셨다시피 어벤져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AI. 예. 자비스죠. 예. 자비스를 친구처럼 이제 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친구처럼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항상 저도 끼고 살거든요. 예. 대신 횡단보도나 길 갈 때는 좀 보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보지 마시고 길 건널 때는 보지 마시고 평상시에 이제 집에서 좀 많이 이제 보면서 이 로봇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끼고 살지 몰라요. 지금 로봇 청소기도 이제 막 청소 다 해주잖아요. 예.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그죠? 로봇 청소기. 예. 필수 이제 생활 용품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기가 급소였다는 거 사상 최대 거래량. 그래서 쭉 뻗었는데 아직 뭐 상투신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과일권이잖아요. 저는 3,000원 초반대에서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겠죠? 뭐가 하나 또 보이네요. 보이죠? 예. 사상 최대 거래량. 예. 대표이사가 6억 장내 매수 들어왔잖아요. 예. 7,3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 142억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아직 가격이나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이 대량 거래 이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달부터. 예.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요? 예. MACD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기 임박돼 있잖아요. 예. 그죠? 아까 로보티즈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원익홀딩스랑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MACD 빨갛게 나오면 딱 거기 뚫고 날아갔잖아요. 예. MACD 같은 경우가 지금 빨갛게 나오고 나서 여기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뚫고 날아갔잖아요. 예. 그죠? 이게 똑같네요. 예.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뚫고 MACD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네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저는 3,000원대 강추해드렸습니다. 3,000원이에요. 예. 그만큼 이 PS엘렉트로닉스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초까지도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로봇팔이 납품됐다. 예.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예. 물론 초도 납품일 수 있지만 거기에 삼성전자로 추정되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예. 테크윙이 요즘에 HBM 쪽에 들어가는 테스트 핸들러 납품했다 이게 자꾸 나오죠. 이 기업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납품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아직도 초도 납품일 수 있겠지만 시작이 반이죠. 시작이 반. 그래서 이 기업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테슬라의 내년 초에 들어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을 FAM 부품을 신호를 주고받는 핵심 부품을 단독으로 전 세계 최초로 퀄컴, 브로드컴을 제끼고 공급을 하죠. 예. 이게 단순히 그냥 부품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단독 납품해서 이 공급망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을 제끼고. 예. 그러니까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AI 기술도 있기 때문에 AI 서버 사업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쪽에 국내 총판 업체로 이제 앞으로 OEM식도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온 만큼
대표이사가 왜 샀을까라를 생각을 해보면서 펜트론 제가 작년도였을 거예요. 9월달에 1년 됐거든요. 이 4,000원대에서 펜트론 설명드렸죠. 2만 원까지 올라가는 지금 거의 2만 원까지. 그죠? 대표이사가 굉장히 6억 가까이를 자신감 있게 샀죠. 펜트론하고 똑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감 있게 4,000원대에서도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만큼 특히 자사주의 규모가 틀려요. 이 경우는 142억이죠. 펜트론은 어떻게 보면 고작 20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142억. 작게 볼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S 일렉트로닉스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 끝까지 방송 잘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열어볼게요. 종목은 한미약품, 매수가는 27만 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이 종목 비만 치료제 모멘텀까지 받으면서 주가가 불이 붙었는데 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시다니 어제 종가 36만 원이면 수익권이시네요. 네. 부러운데 언제쯤 익절해볼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차트는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싹쓸이 기법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한미약품은 제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대표사가 매수를 했는지 자사주매를 했는지 이 바로 이 짧은 시간 안에 바로 확인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왜 제가 칭찬을 했냐면 기법대로 하신 것 같아요. 27만 원대라고 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27만 원대가 200일선 부근이잖아요. 721선 부근. 중장기평선 이제 막 돌파 지지받을 때 저가 매수 기회, 밀집 국면에서 매수 기회를 노렸구나.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구나. 지금 며칠 동안 올라온 다음에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물론 아직 700일선 부근에서 정배열 초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차트 위치는 그렇게 꼭대기는 아닌데 720선 이게 돌파 지지받고 막 가는 거 보고 하는 게 아닌 거구나. 돌파 지지받을 때 밀집돼 있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렸구나. 그러니까 잘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차트를 유심히 보면 지금 중장기 꼭대기권은 아닌 것 같죠.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요. 아직 과열돼 있지도 않아요. 투자 심리도. 월봉도 아직 밀집돼 있고요. 예전에 강력하게 대량 거래 시전되면서 저항권이 있었던 게 57만 원대에서 그리고 한 70만 원대 사이예요. 그죠? 65만 원, 70만 원. 중장기는 50만 원, 60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봉 차트가 항상 기준점이 되죠. 지금이 단기 저항권이긴 합니다. 37만 원대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저항받고 있거든요. 이 라인대가 좀 뚫려야 돼요. 뚫리게 되면 재차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저 위에 한 대량 거래 또 시연됐던 한 40만 원대까지 도전해보는 전략. 그래서 37만 원 뚫어버리면 40만 원, 40만 원대 뚫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은 50만 원대 후반대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일단 뭐 다시 27만 원까지 떨어져도 본전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바닥에서 잡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 투자자분은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27만 원까지 떨어져? 그래도 본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지지권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전 고점 돌파했으면 31만 원대가 단기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단기로 37만 원 저항선만 돌파한다면 40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예. 고민이세요? 롯데관광개발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6,200원에 15%요. 16,200원이면 어제 종가 보니까 수익권에 계시네요.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셔서 목소리가 밝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예. 네, 언제 매도할지 궁금하신 거죠? 예, 언제쯤, 이게 20만 원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가면 될까 싶어가지고요. 2만 그리고 원. 또 어제 네. 외국에 돈 갚았다고, 문자에 있더라고요. 해외 휴대폰에. 전환사채.
전환사채 맞아요. 네네, 이 깜빡하고.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정지우 예, 의원님 맞아요. 도와주실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는데요. 예. 예, 일단 지금 이 롯데 관광개발, 제가 솔직히 이제 이 종목은 관심주가 아닌데, 아까 뭐 해외 전환사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전환사채 투자했다라는 얘기가 혹시 들려오나요? 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일단 전환사채 지금 투자가 들어왔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12 발행 전환사채 투자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전환가액 조정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대신 최대 주주가 매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잠깐 지금 봤는데, 혹시 전자공시 보시나요? 다트 전자공시? 예. 그거 안 봐요. 안 안 보시죠? 보는데 이게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보셔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직접 자기가 확인하는 거랑 웹에서 이제 듣고 판단하는 거랑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 뭐든지 항상 딱 다트 전자공시를 보시고, 대표이사가 매수했네, 대표이사가 팔았네, 혹은 전환사채 발행을 했네, 전환가액 조정이 나왔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만큼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식뿐만이 아니고 확인을 딱 해야지만이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아직 적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 비율이 600%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롯데관광개발을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롯데관광개발 부실주잖아.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부채가 많고 실적이 적자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16,000원대 투자해서 수익은 내고 있지만, 내시고 계시지만 그렇게 썩 좋은 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6,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 짚어드리고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 말씀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수익 났다라고 해서 좋은 얘기만 해드리면 별로 그렇게 썩 결국에는 큰 도움은 안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될까? 10,000원대에서 매수해야죠. 예. 아까 제가 방금 전에 그 한미약품 물어보신 분이잖아요. 예. 그분은 이 723 부근의 밀집 국면에서 매수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긍정적으로 설명드린 거고, 지금은 쭉쭉쭉 올라간 상태에서 16,000원대에서 더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부담스럽죠. 만약에 여기서 15,000원 깨지고 저 밑에 바닥권 12,000원, 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손실이 커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6,000원대 본전 부근 이상 이제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 지지권은 여기에요. 예. 이제 정고점을 뚫어버렸으면 18,000원대 부근이 단기 지지권이에요. 예. 그리고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이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저항권은 저 위에 23,000원대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한 23,000원대까지만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롯데그룹, SK그룹, LG그룹, 삼성그룹. 왜 하필 롯데그룹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썩 그 롯데그룹이 요즘에 롯데 카드 얘기도 나오고 썩 좋은 지금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해킹 사태도 나오고, 그리고 롯데그룹 자체가 예전에 이제 뭐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도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잘 못했었고,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썩 저는 롯데그룹 자체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3,000 올라가면 적당히 수익 내시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 25,000원요? 23,000원 정도가 저항권인 것 같아요. 갈지 안 갈지는 23,000원, 모르겠는데 예. 그 라인대가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00원까지는 갈까요? 그건 저도 이제 신의한 이상 모르겠고요. 적자 기업의 부실주기 때문에 뭐 예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예.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예, 시청자님 지금 힘찬 목소리처럼 수익 더 신나게 잘 챙겨드시길 바랄게요. 23,000원대 기억해 두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균형상 저는 롯데 좋아합니다. 롯데월드 좋아해요. 예. 네, 예. 그리고 다음엔 전화로 원래 접수를 하셨는데 지금 연결이 어려우신가 봐요. 미리 받았던 정보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하나오션, 매수가는 105,000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그래도 고점 부근에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 잘하신 것 같네요. 수익권에 있습니다. 저도 좀 말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롯데그룹 좀 나쁘지 않습니다. 미움 받으면 안 되니까요.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하나오션을 좀 설명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지금 105,000원대라고 하는데 바로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요? 10만 원대. 지금 매수권 지났잖아요. 바닥권에서 밀집 국면 정배를 초기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죠?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초까지. 그 이후에는 매수 시점이 아니에요. 더 갈 거를 찾는 거죠. 왜 마스카 프로젝트 한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오션의 지금 EPS를 볼까요? 주당 순이익이 올해 3,100원이에요. 그럼 적정 주가가 한 3만 원대인데 퍼가 30배가 넘어요. 한 40배를 육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기대감이 선반영이 좀 돼 있는 거거든요.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매수권이 지난 만큼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지권은 이 라인대로 보시면 돼요. 97,000원대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그 라인대 웬만해서는 지금 안 빼긴 하죠. 물론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신규로 도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단기 저항권은 저 위에 한 12만 원대. 이 라인대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추가 반등 노려볼 수는 있어요.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롯데그룹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삼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쪽 관련주들을 앞으로 계속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재들이 일부 선반영 됐다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박스권 매매 유효하고요. 아래는 97,000원, 위로는 12만 원대 가격 라인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고요. 위원님의 종목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인텍플러스입니다. 이 종목 8월 25일에 진입을 해서 차트를 보면 한 번도 손실인 적 없이 계속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 단 3일만 빼고 매일 올랐다는 거 믿어지세요, 위원님? 비현실적이에요. 저도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인텍플러스가 굉장히 지금 핫한데 안 끝날 것 같아요. 항상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유와 원인. 그럼 뭐 결과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답은 못 맞힐 수도 있죠. 정답은 못 맞힐 수도 있지만 그 못 맞춘 게 나중에 신의 한 수가 될지도 몰라요. 그 못 맞힌 거를 위해서 더 열심히 그 분야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원인과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인텍플러스는 지금 인텔 제로 때문에 급등을 했네요.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인텔 제로는 부가적인 부분이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지금? 이슈가. TSMC의 COWS 패키징 검사 장비 쪽에 9월 달에 퀄이 확정됐다. 퀄 테스트. 여기서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1대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죠. 글로벌 기업을 KLL이랑 제낄지는 모르겠지만 대등한 구조로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기대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사주 맵이 지금 18억 들어왔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720선 돌파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꼭대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바닥이에요, 아직도. 700에서 이제 막 돌파를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제가 뭐 한미약품이 됐든지 뭐 하나오션이 됐든지 막 지금 721선 부근 설명을 했잖아요. 뭐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였고 721선을 막 돌파했던 거는 아까 한미약품 27만 원대였나요? 그죠? 그때 위치 27만 원대 위치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제 20개월 평선 이제 첫 돌파 월봉 적산병 파라볼릭 첫 양전환 전환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자사주 맵을 하는 거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제 12투자도 벌써 투자한 지 기간 투자들이 2년 됐거든요. 36,000원대가 전환가격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1분기 퀄 테스트가 뭐 1년 이상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주시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4만 원대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81% 넘는 상승률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FST입니다. 이 종목 7월 달에도 추천을 하시고 벌써 66%나 시세를 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했던 종목이죠. 예. 네, 맞습니다. 아빠였나요? 엄마였나요? 결국에 그냥 부모님은 다 좋았다. 많이 올랐습니다.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린 나이에 무조건 대부분 어린 친구들을 이제 물어보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항상 이제 엄마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래도 아빠 제가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역시 아빠가 좀 그래도 한번 외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 FST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 FST 같은 경우가 지금 자사주 매입도 했고요, 대표사 장내 매수도 했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도 했잖아요.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냥 완벽해요. 그런데 이 시설 투자 공시가 이번 주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설 투자는 함부로 못 해요. 예. 대기업들이 이제 오케이하지 않고서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퀄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격 합상도 끝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쪽에 비메모리, 메모리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다 이제 EUV 공정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전 세계 최초가 될지도 몰라요. TSMC도 아직 EUV 펠리클 양산 들어간다는 자체적으로 양산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안 나왔거든요. 핵심주인 것 같습니다. 32,000원대에서 지금 기간이 200억 투자 들어왔거든요. 이 이하로는 팔 수가 없어요. 기관들이 10월 2일 이후로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노리고 들어온 것 같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으로 신고가에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MD바이스 살펴보겠습니다. 8월 25일에 진입을 했고요. 어제까지 무려 9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잘 이어갔습니다. 상한가도 나오면서 상장 후에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위원님 같네요. 지금 주가 전성기. 이 위에 감사합니다. 매물대가 없는 걸 보면 예. 경쟁자가 없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디까지 갈까요? 무엇보다 이제 MD바이스는 12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들이 좋게 보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데 단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임원들이 좀 이제 매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 종목 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는 다음 주 월요일도 시가 이상은 고점 매도 이후에 다시 뭐 조정심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보신 분들은 임원이 매도했다라고 해도 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기관들은 어차피 1년 뒤를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년도 역시 하반기까지도 중장기는 볼 필요가 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HBM 쪽의 게임 체인저 기술이거든요. 그걸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다. 굉장히 재료가 분명히 큰 만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와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PS 일렉트로닉스 한번 볼게요. 6월 달에 진입한 시점으로부터는 벌써 112% 폭등 나왔고요. 9월 달에 진입해서는 42%나 올랐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네요. 예,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PS 일렉트로닉스로 올해 5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예. 야, 오늘도 지금 제가 방송국 오기 전에 밤 새벽까지 한번 이제 연구를 쭉 해봤죠. 예. 바닥에서 뭐가 또 있을까? PS 일렉트로닉스가 아무래도 저는 예사롭지 않은데, 예. 그래서 벌써 43% 올라왔나요? 9월 1일 날? 예. 제가 6월 달에 설명드리고는 거의 100%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사롭지가 네. 않은 거죠. 그래서 이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차트를 보지 않겠습니다.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아이비전 웍스도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 8월 25일 매수를 했고 이 종목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56.8% 엄청난 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아이비전 웍스가 이 중요한 부분이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어요. 예. 그런데 이 기업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폴더블폰, 삼성전자, 수혜주로 볼 수 있고요. 예, 거기에 배터리 이제 검사 장비, 열폭주 방지, 3D 검사 시스템, 국책연구소랑 공동 개발해서 올해 양산 준비하고 있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완벽하게 정별되어 있는데 자꾸 임원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주식을 늘리고 있어요. 20만 주, 6만 주, 6만 주. 왜 자꾸 늘릴까요? 이게 고점일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점이 팔아먹으려고 이 위치에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이대주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됐는데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5개월 평소 회복 안착 적사면 아직 중장기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재료가 나오고 강하게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행사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앞으로 유리기판 검사 쪽의 솔루션도 특허를 취득한 만큼 3가지 재료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기업 AI 팩토리 기업으로 산자부 쪽에 지정이 된 만큼 이제 종고점 뚫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700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거든요. 1,7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700원 지지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큰 수익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로봇이 탄생한 계기 로보티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같네요. 29% 넘게 폭등을 하면서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예, 지금 3월 달에 제가 이제 광주를 좀 해드렸는데 약간 지금 상승률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300%가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와,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 300%가 넘었다라는 건
이 진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말문이 지금 막히죠. 예. 이게 만약에 혹시나 30만 원 간다. 여기서 이제 100% 이상 가서 그럼 10배 터지는 거예요. 예. 3만 원대. 근데 제가 원래 또 2만 원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게 바닥을 찾는다는 거. 차트를 보겠습니다. 723 부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여기서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빨간색 밀집 국면. 왜 여기서 투자합니까? 임원들이 매도할 때 왜 여기서 투자를 해요? 예. 밑에서 투자해야 되죠. 이 부분을 꼭 지금 머릿속에 꽉 박아버리면서 나는 바닥을 찾을 거야. 나는 큰 성공을 할 거야. 바닥에서 텐베거를 노릴 거야. 그 생각을 하시면서 텐베거 2번이면 100배 상승입니다. 100배. 20배 상승이 아니고요. 100배 상승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도전하시면서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노란톡 QR코드 나가거든요.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QR코드 찍고 오늘도 이제 온라인 오전 9시 저녁 오전 공개 방송 하니까 꼭 또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 정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300%가 넘은 건데 저도 잘못 소개해서 말문이 막히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100%대 아니고 예. 3배, 300% 넘어가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이렇게 제2의 로보티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포착주 5개 하나씩 공개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지금 참 제가 중복된 설명드린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다 바닥을 찾아드렸거든요. 이 3년도 작년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드렸거든요. 예, 사면 7,000원이에요. 벌써 200%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또 30억을 또 한대요. 그것도 자기 주식 취득 결정으로 주도적으로 반드시 사겠다 이거예요. 30억을. 벌써 4억 가까이 매수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아마 이번 달 내로 자사주 매입 끝내려고 하는 심산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끝날까요? 예. 세계 최초로 지금 또 이제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만큼 로봇 관절 모터부터 해서 지금 누적 수주 잔고가 앞으로 모빌리티 분야 총 합해가지고 1조 원을 확보했다 얘기 나왔거든요. 야, 예사롭지 않습니다. 급하게 사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 누를 때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누를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누리면서 자사주 매입 30억 끝나면 아마 본격 상승 전환을 한번 또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사면 다음 주 눌릴 때마다 공략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정주성이 또 다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분명히 예사롭지는 않아요. 예. 대표사님이 또 30억 가까이를 올해 상반기 추가 매수를 더했죠. 5월달, 6월달까지. 거기 자사주 매입 500억도 들어와 있거든요. 예. 야, 이런 부류의 수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세계 최초의 애플, 인텔도 먼저 전화가 왔다 그랬죠. 예. 그죠? 그리고 나서 세계 최초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잘하면 노벨상도 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언론 보도가 한번 나왔던 만큼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은 장기로 보셔야 돼요. 이게 단기로 볼 종목은 제가 항상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26,000원대가 최근 들어 차트상 바닥권이고요. 3만 원대 초중반대, 초반대 정도가 대표이사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단가 부분이고 자사주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정실만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지금 애플, 그리고 이제 인텔, 그리고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TSMC 재료가 지금 이제 임박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TSMC 쪽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만큼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0억 투자 들어왔죠. 이제 앞으로 시설 투자 진행을 하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 중장기로 보면 가장 좀 유망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반도 안에서도 정주성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3만 원 초중반대에서는 매수 유효하다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공개해 주실까요, 위원님? 예, 샘CNS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샘CNS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삼성전자 HBM4 관련주거든요. 예. 삼성전자 HBM3 12단 간밤에 통과했다 얘기 나왔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약할까요? 제가 볼 땐 강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 100% 때려서 반도체가 위축될까요? 예. 트럼프 관세 때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못 때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한테 자꾸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HBM을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막는다는 거예요. 뭐 관세를 100% 때린다는 거는 막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플과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 퀄컴 이런 기업들은 디램 누구한테 받죠? 중국한테 받으려고요? 중국한테 안 받을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HBM이 전 세계 이제 거의 독점,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가를 잔뜩 못 때릴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샘시엔스, 삼성 SK하이닉스 동시에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동시. 약 1,500억 들어서 오송 신공장에 지금 공장을 완공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 15일 날이죠. 오송 신공장에서 기업 설명회를 합니다. 와, 자신감의 표현이죠. 우리 공장 와라 이거잖아요. 예. 공장 와서 쫙 둘러봐라. 우리 이제 앞으로 HBM4, HBM3 12단 이런데 프로듀 카드 기판 이쪽에 또 공급을 할 것 같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STF를. 그래서 이 기업 바닥권에 지금 아직까지 있거든요. 지금 저가 매수기만 잘 누리면서 다음 주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포착주는 샘CNS였습니다. 저가 매수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려주세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ICTK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ICTK 같은 경우가 지금 LG U+ 쪽에 양자 보안 칩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K를 제가 사용했는데 또 KT가 또 뚫렸네요. KT로 바꿨는데 또 KT가 또 뚫렸어요. SK.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카드는 LG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LG는 약간 또 화이 쪽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ICTK가 이 양자 보안 칩을 LG에 이제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 세계 최초의 이 양자 보안 칩을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도 이제 공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삼성 쪽이랑 두나무 투자 조합이 12,000원대에서 결국엔 최저 전환가에 12투자를 했을까? 200억이 넘죠? 내년도 이제 상반기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에 저가 매수 기회만 잘 누리면서 내년 상반기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종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삼성에서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12투자, 삼성 쪽의 투자 조합 쪽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CTK는 그냥 다른 보안주는 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결국에 종착점은 양자거든요. 양자 그것도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들어와요. 소프트웨어 실적 급증 안 할 거잖아요. 전 소프트웨어 실적이 어마어마한 중소기업 본 적이 없는데요. 특히 보안회사.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 50%대를 달성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안주 하면 ICTK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보안주 안에서는 이 종목만 보세요. 이렇게 위원님이 콕 집어주는 종목 정말 잘 간 거 많이 아실 겁니다. ICTK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한 1시, 2시까지 또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거 말고는 없겠다. 마지막엔 코리아 서킷도 제가 이제 추석 선물 들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PS 일렉트로닉스 요거를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이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 재료가 많죠. 무엇보다 이제 로봇8, 로봇손, 삼성전자에 납품된다는 건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아마 AI 기술도 접목됐을 거예요. 광학 모듈 센서 검사 장비, 모듈 장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북미 스마트폰 향으로 이제 공급된다 얘기도 나왔죠.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도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납품한다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 전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핵심 부품 신호 주고받는 거죠. 독점 공급한단 말이에요. 내년 신차부터 해서. 그래서 대표이사 6억 매수 들어왔죠. 자사주매 142억 들어오고 소강 얘기 나왔죠. 중장기 바닥 거래 터지고 이제 출발인 만큼 지금도 그냥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최소 10,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마지막 하나 남은 로봇손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차트 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PS 일렉트로닉스 벌써 매수하고 세 자릿수 돌파했는데요. 여전히 상승률 충분하다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4년 연속 대상에 이어서 올해 1분기 대상 상반기 베스트 올석권했는데요. 망설이지 마세요. 머뭇머뭇거리면 항상 중요한 구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차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죠. 딱 빈 공간이 됐을 때 딱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최고의 지금 기회를 도전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도 참고하시고 온라인 오전 공개 방송 지금 바로 진행할 거니까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통령, 주식계의 대통령 정지우 위원과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들 신고가, 사상 최고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바닥권에서 싹쓸이할 종목들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방송 시간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못다한 이야기 공개 방송에서 모두 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해보세요. 4년 연속 연간 대상에 올해 1분기에는 단독 대상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 상이란 쌍 모두 다 싹쓸이 했습니다. MTN의 자타공인 원탑이죠. 정지우 위원과 최고의 계좌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